통상적으로 죄송합니다. 재건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 10년, 그리고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5년 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의 준비 후 여러분들이 입주하고자 하시는 시기에 대한 고려가 첫 번째 중요하실 거고요. 두 번째, 얼마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알아주셔야 될 게, 모두의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리모델링 사업의 용적률은 다른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다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재건축 사업에서의 리모델링에서는요, 땅을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용적률 기본적으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기부 체납 비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10% 이상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하시게 된다면은 용적률을 300%로 확보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업 면적 기준으로 여러분 땅이 10,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은 10%를 기부 체납을 하시고 9,000제곱미터가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면적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300%를 확보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을 지으실 수 있는 면적은 27,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면적을 기부 체납해야 되고, 기부 체납 후 남은 땅 면적 기준으로 용적률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현재 가지고 계신 땅 면적을 그대로 사업 부지 면적으로 유지하면서 면적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부지가 10,000제곱미터라고 하신다면은, 리모델링에서는 용적률 300%라고 한다면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30,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즉, 똑같은 용적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건축 가능한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 방법을 비교하실 때, 사업의 사업성을 비교하실 때, 단순하게 용적률 몇 %다 라는 기준만을 듣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래, 용적률이 몇 %인데 그래서 건축 가능한 건축 면적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제 지으실 수 있는 면적과 그 면적에 대해서 진행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지금 보시다시피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 저희 국가 아파트 면적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건축 기준으로 용적률 300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저희 국가 아파트 부지 중에서 10% 정도를 기부 체납으로 제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한 용적률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사시는 집 부분, 그리고 일반 분양된 부분을 한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에서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건축 연면적으로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건축 연면적으로 비교할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용적률과 리모델링 용적률 간에는 동일한 용적률을 하면은 리모델링의 건축 연면이 더 크게 나오고요. 10% 기부 체납했을 때는 재건축의 용적률 300% 정도의 건축 면적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270% 정도면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업 판단 기준에 있으면서 반드시 그 정보 획득에 있어서 그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단지에 대한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안내를 별도로 하실 텐데요. 보시는 부분은 이제 서울의 우성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성 3차는 왼쪽 편에 보시는 부분이 우성 9차 아파트 리모델링 된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3차 리모델링 하지 않은 기존 단지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우성 아파트 9차는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각 동굴 지적 라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및 커뮤니티 시설 및 휴식 공간 등을 충분히 마련하였고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안내용 홍보 자료를 이제 포스코라든지 일부 건설사에서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가 사방사업 사업을 위해서 검토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 강조드리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용적률로 비교하지 마시고 사업을 통해서 확보 가능한 건축 연면적이 얼마인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건축 연면적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나중에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사업의 수익성은 여러분들이 분담하셔야 될 분담금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여러분들의 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된 단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형태로 조성되는지,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모습인지를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니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 정보 수집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 데이터로 말씀을 하시고 틀린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전혀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요. 법령상으로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 오셨으니까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요. 주택법이나 도시정비법이 진행되는 이런 사업에서 상담은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보셔서 아시겠죠? 젊은 변호사가 좀 건방지게 말씀을 드려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담 오셨으면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상담 많이 오시는데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셨다라고 말씀 지금 조합 사업 어디가 있습니까? 사업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10분이시면 그 중에 7, 8분은 대답을 못 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거는 잘 몰라 라고 얘기하세요. 한두 분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계획가 나왔어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왔어요. 지금 건축심의하고 있어요.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상담자는 10분 중에 한 분밖에 안 됩니다. 전 되게 안타까워요. 막 소송을 하고 계시대요. 무슨 소송하세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있대.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그 소송 왜 하십니까? 그 소송을 하셔서 이기시려고 하는 소송인데 이기시면은 선생님의 지위가 뭐가 달라지죠? 모르세요. 그거 소송 왜 하라고 했습니까? 변호사가 하라고 해서. 선생님 제가 그럼 1억짜리 소송하자고 하시면 저한테 1억 주고 소송하실 겁니까? 그럼 해야 되면 해야 돼. 이러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젊은 변호사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용적률이, 우리 북한은 저도 오면 설명 들었는데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부채납 이런 거 빠지고 나면은 사실 사업성이 부족해요. 신축을 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래서 리모델링이 더 좋아. 재건축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은 나는 어떤 이유로 재건축이 더 좋아. 리모델링보다는.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상담을 오셨을 때. 근데 그게 아니시고 우리 옆집 누가 그거 리모델링 하면 안 된대. 재건축으로 해야 된대.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러시면은 죄송해요. 제가 건방지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좋은 자료 굉장히 많이 지금 저는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 많이 준비해 주시고 설명 잘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거의 처음 봤어요. 정말 설득을 많이 주민 여러분들께 그냥 쫓아가서 그냥 막 이렇게 무조건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정말 이렇게 토론회까지 열어가면서 설득하시려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준비해 주신 내용 봐도 제가 봐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높아.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겠네.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게 어떤 건데 동의하실 때도 그게 왜 우리는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동의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동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난 재건축이 좋아 리모델링 싫어 라고 하실 거면 우리 옆집 분한테 그거 리모델링 하지 마 동의해 주지 마 우리 뒤에 재건축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 타당한 근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설명을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요즘 그리고 유튜브는 또 너무 거짓 정보도 많긴 하지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그냥 싫으니까 안 해, 좋으니까 해 라기보다는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내 재산이 얼마나 지금 새 집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인가 분담금이 내가 얼마나 가장 적게 내고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자세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병 전무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십시오. 네, 이 사업 방식을 리모델링이 유리하냐, 재건축이 유리하냐. 사실 오늘 이제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판단의 기준점을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현 용적률 180%를 보통 삼고 있는데 수도권 분양가가 지방보다 높은 수도권 사업지에서 그 180%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따라서 지방에서는 이제 분양가가 그만큼 완전히 좀 덜하기 때문에 이걸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똑같이 놓고 보더라도 기준점의 용적률 180%인데 우리 국가단지는 23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구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것이 사업성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2년 전에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향을 정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가장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게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재건축은 조합이 설계 방향과 사업의 방향을 관의 인허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데 리모델링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 3,000세대를 2,900세대를 한꺼번에 리모델링 하겠지만 내 집을 어떻게 증축할 건가 갈 건가를 각자 주도의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각자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취합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이제 설계 방향성을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은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주도 사업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조가 넘습니다. 지금 공사비 수준에 따라서 1조가 넘으면은 그 1조의 한 80%를 차지하는 8천억 이상의 공사비인데 공사비만 들여도 분담금을 엄청난 폭의 분담금을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고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은 사업의 결정 방향을 정할 때는 현재 용적률이 국가단지가 몇 프로인지 그걸 심도 있게 봐달라. 두 번째,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 과정에서 시공사가 들어오면 이제 설계를 확정합니다. 시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설계를 확정 못하는 것은 각사마다 설계의 그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안을 설계사가 내놓으면은 현대건설이 들어오면은 이 포스코 설계를 가지고 현대보고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들어오면 설계안을 확정하는데 설계안 확정 단계에서 여러분 2,900명의 의견을 다 들어요. 다 의견 다 들어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유형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최적의 사업 방식으로 갈 때 그때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 설계 구조와 시공 방향, 공사비 이 품질의 수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한다면은 얼마든지 분담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점을 제가 피력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고 열띤 토론 매우 유익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 순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간의 토론 과정을 거쳤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점도 다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고 성함과 소유하고 계신 단지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말씀 주십시오. 네, 마이크 없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신동아 303동 207호입니다. 요즘 특별법 보니까 재건축은 이주 대책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러고 리모델링은 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널 중에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원 의원님? 네, 답변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